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 재무제표를 공부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데요.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게 재무제표라는 것이 뭐냐? 이게 재무제표라는 것은 결국 재무제표가 뭐냐? 재무제표는 이 기업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자금이 필요하죠, 자금이. 근데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기업은 자금을 누구를 통해서 조달하냐? 이게 주주들 아니면 이게 채권자들. 이게 채권자들은 주로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뭐 금융권이 됐든 아니면 뭐 무슨 뭐 사채가 됐든, 그렇죠? 아니면 뭐 채권이 됐든 뭐 이런 것들 은행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온다, 차입을 해온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주주 이게 주주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제가 했던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기업이 이게 주주와 채권자 그 채권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금을 조달을 받는다는 게 자금을. 그렇잖아요. 자금을 조달을 받는데 결국은 이 주주나 채권자들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통해서 기업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은행들이 어떤 기업에 어떤 돈을 빌려주든, 이 돈을 빌려주는 게 조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뭐 해서 막 몇백억도 빌려주고 몇천억도 빌려주고 몇 조도 빌려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채권자나 그 주주들한테 기업이 아무튼 본인들이 기업을 이렇게 잘 아무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나타내요? 결국은 본인들이 어떤 경영의 어떤 결과, 그죠? 경영의 성과. 경영의 성과라는 게 뭐였어요? 본인들 기업들이 얼마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이란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업이익을 얼마나 이렇게 잘 내고 있는지 이런 얘기죠. 그 매출을 얼마나 잘 내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얼마나 잘 내고 있는지 이런 것 플러스 그다음에 재무 상태, 그죠? 재무 상태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이 아무튼 이 채권자나 아니면 이 주주들한테 채권자나 주주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경영의 어떤 결과물한 것은 이게 돈을 얼마만큼 잘 벌고 있는지 잘 못 벌고 있는지 이거 플러스 그 기업의 재무 상태. 그 재무 상태라는 것은 기업의 재무 상태라는 것은 기업이 자기네 회사가 아무튼 이렇게 이제 빚이 많은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본이 많은지 어떤 자산이 많은지 뭐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 성과하고 이 재무 상태를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 주주나 채권자들한테 요 부분을 이 주주나 채권들한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표가 그게 재무제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가 뭐냐? 이게 재무제표가 뭐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누구한테 설명을 하는 거냐? 결국은 이 기업하고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나 채권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주주나 채권자들한테. 그래서 그 주주들한테 설명한 것은 이제 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이 주주총회라든지 이럴 때 주주총회라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있는 주주총회 이런 거 할 때 이런 재무제표를 이제 그 주주들한테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영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 상태도 이렇게 좀 양호하게 기업을 잘 관리해 가고 있다. 재무 상태에 크게 문제가 없다. 우리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이게 재무제표다.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는 이제 종류가 이렇게 몇 개가 있다는 거죠. 종류가.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공부했던 재무상태표, 이게 대차대조표라는 게 예전에 대차대조표인데 지금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과거에는 대차대조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기업한테도 재무상태표가 있고 개인들한테도 재무상태표가 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재무설계를 잘 하려면 본인들의 재무상태, 재무상태표가 잘 만들어져야 그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본인들의 그 재무설계, 재무설계를 잘해서 본인들의 어떤 재무를 잘 관리해 갈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랫동안 설명했던 이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를 제가 이렇게 한 5단계 이렇게 나눠서 한 3, 4주에 걸쳐서 설명을 제가 했었죠. 그 현금 흐름표.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어떤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제 이런 어떤 이익에 대한 처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재무제표라는 게 어떤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1번, 2번, 3번, 4번 해서 한 4개 정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고 그 현금 흐름표도 있고 이익 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 처분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표 이런 것들이 아무튼 이게 재무제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여기 요거하고 해드렸고 지금 오늘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제가 설명을 오늘 드리는 건데 그래서 재무제표가 뭔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재무제표의 종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종류에 종류에 자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도 중요하고 그 현금 흐름표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종목을 고를 때 현금 흐름표가 중요하다 종목을 선택을 하거나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거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 이 현금 흐름표를 잘 이해하셔서 그 현금 흐름표에 맞게 이 종목도 선택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그 기업의 어떤 현금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많이 또 그 잊어버리셨겠지만 제가 했던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기업의 가치가 뭐냐 제가 이렇게 카카오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기업의 가치가 뭐냐 그래서 특히나 이 기업의 가치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가치가 아니고 이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 미래 가치. 그러면 기업의 미래 가치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 그렇죠. 이 현금 흐름표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인데 지금 현재 현금 흐름표보다도 미래의 현금 흐름표가 중요한 거죠. 미래의 현금 흐름표. 카카오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금 현재 현금 흐름표도 중요하지만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현금 흐름표보다도 그래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이게 짧게 보면 1, 2년 후 길게 보면 한 5년 후, 10년 후 그래서 카카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이런 우량기업의 현금 흐름표가 결국 짧게 1, 2년 길게 한 5년, 10년 그때 그 미래의 현금 흐름표가 어떻게 지금 대비해서 달라져 있을 거냐 그게 그 기업의 가치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니 제가 얘기했지. 이 기업은 투자자는 어떤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뭐냐? 그 재무제표에서 봤을 때 기업의 가치는 뭘 보고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갈 거냐? 그래서 미래의 기업의 가치를 뭘 보고서 판단해 갈 거냐?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 그 재무상태표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아무튼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그 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시 반복을 하면 되니까 요거에서 일단은 설명 한번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그 본인들 걸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들어서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설명들을 이제 본인들이 어떤 기업 내가 관심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특히 우량주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아직은 이게 적용까지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다음에 지금 아까 종류가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이 종류별로 그 재무제표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 우선은 이게 차이점 이런 것들만 좀 이렇게 윤곽만 잡아 놓으셔라.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본인 걸로 만드시고 그건 제가 어차피 설명을 또 반복해서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실제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보고 자꾸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카카오의 재무 상태표도 보고, 카카오의 현금 흐름표도 보고, 카카오의 손익계산서도 보고, 이렇게 자꾸 보면서 자꾸 적용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이렇게 좀 기본으로 해서 그것들을 자꾸 적용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은 손익계산서에 설명드리려는데, 손익계산서가 뭐냐? 그 손익계산서는 여기 저 글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손실하고 수익하고,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손실 나는 부분도 있고 수익 나는 부분도 있는데, 손실 나는 부분과 수익 나는 부분의 어떤 계산, 그거에 대한 손실에 대한 계산과 수익에 대한 계산, 요것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아무튼 표시를 해놓고 표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해놓은 게 이게 손익계산서다. 말 그대로 손실과 수익에 대한 어떤 계산서다. 우리가 계산서 그러잖아요. 계산서. 이 계산서인데, 손실에 대한 계산서와 수익에 대한 계산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이렇게 어떤 기간 동안, 그래서 1년 동안, 아니면 회계에서 3개월, 아니면 6개월, 아니면 길게 보면 한 1년. 이렇게 해서 이게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손실 부분과 수익 부분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손익계산서는 손실과 수익, 이게 중요하겠죠. 손실과 수익이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표로 만드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걸 설명을 할 거냐는 얘기죠. 보시면. 그래서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이제 계산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계산은 이제 결국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은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다. 그게 이익이다. 근데 이게 이게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셔야 되면, 손익계산서에서 이게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이 수익이라는 거, 우리가 있잖아, 수익. 우리가 투자를 왜 하느냐. 이게 그래서 그 수익을 내려고 한다. 제가 아까 했잖아요.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생각지 않게 결과가 손실로 끝날 수도 있다. 그건 손실로 끝났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비용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비용으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수익이 결국 여기서 보시면, 수익이 비용보다 이게 크게 되면은 이게 이익이 플러스로 나오는 것이고, 이게 반대로 해서 수익보다도 비용이 크게 되면 이게 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손실이 되겠죠. 손실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런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수익하고 이익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수익하고 이익하고 구분을 잘 해야 돼. 말이 비슷한데 우리말로 보면 수익이 이익이고 이익이 수익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게 회계에서 그렇다는 거죠. 회계에서 보면, 회계에서 수익하고 이익은 전혀 다르다. 이게 이제 수익하고 이익은 같은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비용을 뺀 만큼, 수익에서 비용을 뺀 만큼이 이익이다. 근데 그게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가 나게 되면 그게 이익이 플러스가 나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손실이 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수익과 이익.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마셔야 돼요. 손익계산서에서 결국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본 손익계산서에서 하나의 공식처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익하고 이익이 다르다. 우리말로 보면 수익하고 이익이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그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회계에서 보면 수익하고 이익은 전혀 다르다.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게 손익계산서에서 그 수익하고 이익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햄버거 하나를 만드는데, 그래서 10,000원이 들었다. 10,000원이 10,000원이 들었다. 그 햄버거를 하나 만드는데 10,000원이 들었다. 그럼 이게 비용이 되겠죠. 비용이.
그래서 햄버거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10,000원이 들었다. 근데 10,000원에 만들어서 이것을 얼마에 팔았냐? 그래서 10,000원에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어떤 소비자한테 아니면 손님한테 소비자한테 어떤 그 가게에 오든 아니면 그 공장에 오든 아무튼 판매를 할 때 15,000원에 팔았다. 15,000원에.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10,000원에 만들어 가지고 15,000원에 팔면은 결국 15,000원에서 10,000원을 빼면 결국 5,000원이 수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수익 아니냐? 5,000원이 수익 아니냐? 그러니까 10,000원에 만들어서 15,000원에 팔면 수익이 5,000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손익계산서를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판매를 해서 얻는 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계산이 이 계산이 맞느냐? 이 계산이 맞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틀렸다. 계산이 틀렸다. 이 계산이 틀렸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익하고 이익은 다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아까 그 공식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것은 지금 아까 보시면 10,000원에 만들어서 15,000원에 팔았으면 수익이 5,000원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 요게 이제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10,000원에 만들어서 이게 비용이라는 거죠. 10,000원에 만들어서 비용이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15,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15,000원에 팔면 이 15,000원에 팔은 거, 이거 15,000원. 이게 수익이라는 거죠. 이게 수익. 15,000원. 이게 수익이다. 이게 수익. 15,000원에 팔면은 이게 수익이다. 수익.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5,000원 남는 거, 이거. 이것은 수익이 아니고, 이게 이익이다, 이익. 아까는 이게 수익이었잖아, 수익이. 이게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수익은 여기 보시면, 팔은 가격. 팔은 가격이 수익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판매가 됐을 때 수익.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판매를 했었을 때 수익.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보면 이게 매출이죠, 매출.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에서 얘기할 때 수익이라는 것은 매출이 수익이다, 매출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매출이 수익이다. 팔았을 때 매출이 수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을 해야 하는 게 수익하고 이익을 같게 생각하면 안 된다. 손익계산서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회계에서 얘기하는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손익계산서 표를 보고,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손익계산서 표를 보고, 여기 수익하고 이익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비슷한 단어라고 해서 수익이 이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수익하고 이익이 전혀 다르다. 지금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이 수익하고 인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익하고 인형. 수익하고 이익이 다르다. 수익하고 이익이 다르다. 요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하나를 이렇게 10,000원에 만들어서 15,000원에 팔았을 때 이익이 어떻게 되고 수익이 어떻게 되고 요것을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 드리는데, 지금 요 그림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라는, 기억을 잘 해 두시라. 기억을 잘 해주셔야,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해 놓으시고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라. 일단은 잊어버리면 또 다음에 또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요. 우선은 이렇게 수익하고 이익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 수익하고 이익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 구분을. 이걸 같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걸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전혀 다른 거다. 회계에서 얘기할 때 수익하고 이익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전혀 다른 것이다. 지금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매출로 보시면 돼, 매출.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것은 반드시 판매가 됐을 때의 매출이 나온 거예요. 그죠? 판매가 안 됐으면은 매출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판매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재무상태표 설명드릴 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망해가는 기업하고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기업하고 구분하는 것 중에 이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고 얘기를 했잖아요. 재고가 느느냐 줄느냐, 이거 기억이 날지 않나 그랬지만, 아무튼 재무상태표에서 재고, 그러니까 물건을 내서 10,000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해서 100만 대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100만 대 자동차가 다 팔렸느냐? 다 팔릴 거냐? 다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00만 대 만들었는데 해서 한 80만 대는 팔리고 20만 대는 안 팔릴 수가 아니면 안 팔리거나 아니면 못 팔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모자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건 다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매출 원가라는 것은 결국 매출 원가라는 것은 뭐냐면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판매가 된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지. 판매가 안 된 것은 뺀다는 얘기죠. 판매가 된 것만 한다는 것은, 판매가 안 된 것은 어떨 거냐. 그러니까 안 된 것은 뺀다는 얘기죠. 안 된 것은. 이 판매가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러면 판매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판매가 안 됐을 때. 안 된 것은 뺀다는 얘기, 안 된 것은. 그러니까 판매가 된 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하고, 이 손익계산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는 판매가 된 거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판매가 안 된 것은 빼고 판매가 된 거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자, 지금 방금 설명 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를 보실 때, 그래서 10,00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10,000개가 다 팔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제가 재고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어떤 표를 만들 때는 판매된 거에 대해서만 손익계산서를 계산한다. 판매가 안 된 것은 빼고 판매가 된 거에 대해서만 손익계산서를 계산한다. 요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판매가 된 거. 판매가 된 거에 된 거, 여기 판매가 된 거에 대해서만 한다.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라. 손님께서 판매가 된 거에 대해서만 하지, 판매가 안 된 것은 빼놓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보시면. 자,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햄버거 가게에서 10개를 만들었다는 얘기, 10개를 만들어서, 이게 한 개당 한 개당 1,000원이, 한 개당 제조 비용이 한 개당 1,000원인지 10개를 만들어서 이게 10,000개가 됐다. 10,000원이 됐다, 10,000원이. 그래서 판매가 된 게, 그래서 10개가 판매가 됐다. 그러니까 원가, 만든 것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게 만든 것은 이렇게 10개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여기서 판매가 된 것은 몇 개가 팔렸냐? 판매가 된 것은 4개가 팔렸다. 4개가. 4개가. 그러면 10개를 만들어서 4개. 이게 그죠? 10개를 만들어서 4개를 팔아서, 이게 해서 1,500원씩 주고 팔아서 6,000원에 판매가 됐고, 이게 만든 원가가 그래서 10,000원이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계산할 때,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거. 지금 보시면 요거 그림 보시고, 지금 판매가 지금 이게 이제 매출 원가가 이렇게 10개에서 1,000원씩 10개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만 원, 만 원이 이게 이제 매출 원가고, 이게 비용이 그렇다는 거지. 비용이 만 원인데, 지금 10개가 다 팔린 게 아니고, 4개가 팔렸다, 4개가. 4개가 팔려서, 4개가 팔려서, 이걸 1,500원씩 주고, 10개를 팔아서 6,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매출 이익은 얼마가 될 거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 이거 어떻게 되나? 자,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게 계산해 보시면 이게 여기가 플러스가 나올까요? 마이너스가 나올까요? 이게 플러스가 나올까요? 마이너스가 나올까요? 자,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 이게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실제로 그 기업들의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아까 현금흐름표,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것들을 들어가고 싶다. 그런 것은 나중에 그 네이버에서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이게 우리가 이게 다트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건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그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거 한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네이버 통해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자, 아까 설명한 건데, 이게 말로만 설명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수강생들 여기 채팅창에 썼듯이, 지금 이걸 이제 언뜻 문제를 보면, 지금 10개, 하나당 1,000원을 들여서 10개를 만들어서, 아무튼 매출 원가가 비용이 이게 만 원인데 지금 4개를 팔아서 1,500원씩 4개를 팔아서 6,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6,000원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그러니까 6,000원에서 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4,000원일 거냐 이렇게 되는데 그 계산을 이렇게 숫자대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다 계산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떤 거에 대해서만 계산하셔야 되냐면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2,000원 쓰신 분들 정확하게 쓰잖아요. 보시면 이게 이제 요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 지금 10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팔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4개만 팔렸다는 게 4개만. 4개만 팔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원가를 계산할 때 이게 10개에 대해서 계산하면 안 되고 10개에 대해서 계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 비용을 계산할 때 어떤 걸 계산하냐 이게 팔린 거 4개 요거 4개 있잖아요 4개 그러니까 여기 4개가 팔렸으니까 만든 것들 중에서 10개 중에서 지금 현재 지금 6개는 아직 안 팔렸고 그렇죠 6개가 안 팔렸고 지금 4개가 팔렸다니 4개가 4개가 팔렸다 4개가 그래서 4개가 팔렸기 때문에 지금 4,000원당 곱하기 4,000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만든 것 전체 10개에 대해서 계산한 게 아니고 팔린 것이 4개니까 여기 만든 것 중에서 지금 6개는 안 팔렸고 지금 4개는 팔렸다는 거죠. 10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지금 4개는 팔렸고 지금 6개는 안 팔렸다. 그러니까 안 팔린 건 빼고 팔린 거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결국 그 4개 곱하기 이게 해서 하면 이게 6,000원이고 그 4개 곱하기 4,000원이면 4,000원에서 6,000원에서 4,000원 빼면 2,0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자, 이 표 지금 이해 가신다. 이 표.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이거 이해 가신다. 이 표. 이게 이해 가셔야 손익계산서가 이해 가시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재무상태표하고는 달라요.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렸던 그 재무상태표에서는 거기 재고까지 다 그러니까 표로 나오니까, 이 재무상태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재고도 다 나오니까 거기에 나오는데, 이 손익계산서에서는 손익가에서 아까 했지만 손익계산서 이 매출을 먼저 보시고 결국 판매 등거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판매 등거에 대해서만, 그 판매 등거에서만 매출을 계산하고 비용도 판매 등거 요거 그러니까 판매 등거 4개, 판매된 거 4개. 그러니까 여기 비용을 계산할 때도 판매된 거 10개가 아니고 판매된 거 4개, 판매된 거 4개. 그래서 6,000원에서 4,000원 빼면 2,000원이 된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여기 매출 총이익하고 매출 수익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익하고 수익하고 다르다. 아까 말로 설명했을 때 그 수익하고 이익이 다르다. 이건 이제 왜 그러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요렇게 정의를 해놨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가 아니고, 손익계산서는 요렇게 정의를 해놨다. 이게 회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이제 우리나 아니면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를 보고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 손익을 판단할 때 지금 이게 판매된 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여기 이제 6개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팔린 6개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하고 결국 판매가 된 4개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보실 때 판매된 거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판매된 것에만 계산을 한다. 그게 뭐야? 판매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판매가 된 거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판매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하고 판매가 된 거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자, 방금은 그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팔리거나 안 파는 것은 나중에 또 팔 수가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 팔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안 팔렸다는 거지. 다음에 나중에 다시 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계산할 때는 판매가 안 된 것은 빼고, 그 10개 중에서 판매가 안 된 6개는 빼고 판매가 된 4개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제 그 다른 부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손익계산서에서는 결국 뭘 계산하냐면 이렇게 영업이익을 계산하려는 거예요. 그죠? 기업에서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니까. 그 영업이익,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술적인 해석에서도 저희가 영업이익이 그래도 플러스, 이게 적자가 아니고 흑자, 크든 적든 흑자가 나는 기업을 개별주라고 해도 아무래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흑자인 기업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재무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표에서 그림을 통해서 햄버거 그림을 통해서 계산한 게, 그게 뭐였냐면 매출 총이익을 계산한 거예요. 매출 총이익을 계산해서 그 매출 총이익에서 우리가 그 판관비라고 해요. 판관비, 여기 판관비. 그래서 영업이나 마케팅, 그다음에 경영관리, 그다음에 재무기획, 그다음에 경영기획, 뭐 이렇게 해서 판매와 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뺀 거.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우리가 보통 판관비 하잖아요. 그 판매 관리비, 특히 이제 영업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뺀 거. 매출 총이익, 아까 그 햄버거에서 구한 게 이게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뺀 거, 그것이 영업이익이다. 그래서 기업에서 중요한 게 이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하면은 여기까지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요 부분.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하면 왜 손익계산을 계산했냐? 우리가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그 안 팔린 거에 대해서 빼고 팔린 거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그 영업이익이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지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것을 계산하는데 결국 손익계산서는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영업이익을 계산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손익계산서는 여기까지 계산하는 게 그 아무튼 손익계산서였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바뀌었다는 거죠. 요즘에 들어서 바뀐 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계산하는 것이 이제 손익계산서였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추가로 항목이 생겼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영업 말고 아까는 이제 영업이잖아요. 영업인데 영업이 아닌 다른 거. 영업이 아닌 다른 거에 의해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가 있다는 거. 영업 말고 영업이익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업 말고 영업이익에 그건 이제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래서 영업이익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이게 기업은 아무래도 이게 법인세도 비용이죠. 그 기업에서 내는 세금, 비용. 그래서 그것까지 뺀 거, 그것이 뭐냐, 이게 순이익이다, 순이익, 단기 순이익.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익계산서가 과거에는 이렇게 영업이익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요게 더 추가가 돼서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가 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손익계산서 하면은 이제 과거에는 아까도 했지만 이제 그렇죠. 이제 여기 단기 순이익까지를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요게 더 항목이 들어갔다는 얘기 이제 기타 포괄 해서 기타 포괄이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하면 이게 단기 순이익을 구하는 것까지가 이게 손익계산서였는데 지금 이제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아무래도 이제 국제 회고 외국인들도 우리는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그 기업을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기타 포괄 이익이나 기타 포괄 손실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총 포괄 이익 그래서 단기 순이익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요걸 계산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구해주는 게 그게 뭐냐면 총포괄 이익이다. 총포괄 이익이다. 그럼 이게 뭐냐? 요게 이제 추가가 됐는데, 자, 그래서 총포괄 이익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제 단기 순이익까지는 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게 뭐냐? 요게 이제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뭐 그런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게 이 토지라든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 근데 자기네 회사 주식이 아니고 다른 회사 주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해서 현대차 주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현대차가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걸 잘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이게 이제 100억으로 돼 있었는데 어떤 회계 장부에 100억으로 돼 있었는데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토지를 이렇게 재평가 다시 평가를 했더니 이렇게 어떤 기간을 두고 다시를 평가했더니 이 토지가 이게 100억이었던 게 다시 평가를 했더니 100억짜리가 150억으로 평가가 되더라. 100억. 이게 파는 건 아닌데 이 땅을 파는 건 아니고
이 땅을 내서 가지고 있는데 이 평가를 해보니까 이 100억이었던 게 이게 50억이 올라서 150억이 됐더라. 그러면 이 50억만큼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익이 난 거죠. 이익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을 이렇게 매도를 한 건 아니에요. 매도를 한 건 아니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렇게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억만큼 플러스가 났더라. 그러면, 아까 여기 단기 이익에다가 여기에서 50억이만큼 이익이 났기 때문에 결국 이 총포괄 이익을 계산할 때는 여기 단기 순이익에다가 여기 난 거 요걸 합쳐 가지고 계산한다. 자, 이게 기타 포괄 이익이에요. 기타 포괄 이익.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단기 순이익까지 100억이었는데 여기 기타 포괄 이익에서 이 토지를 재평가를 했더니 150억이 돼서 50억만큼 늘었더라. 그러면 100억 플러스 늘어난 만큼 50억을 합쳐서 기업의 총 포괄 이익은 150억이 된다. 자, 이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반대랑 뭐냐면 평가를 해봤더니 100억이었던 게 이게 평가를 해봤더니 이게 50억이 됐더라. 50억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 50억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50억이 되겠죠. 마이너스 50억. 마이너스 50억. 그러면 마이너스 50억을 여기다 넣으면은 100억에서 마이너스 50을 빼면 이게 150억이 아니고 50억이 되겠죠. 50억이. 그러니까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대평가를 해서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이렇게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 다른 회사. 예를 들어서 이 기업에서 현대차라는 기업인데 예를 들면 그때 현대차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100억 원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서 이게 150억이 됐다. 150억이 됐다. 그렇죠. 주식 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100억이었던 게 50억이 될 수도 있고 재평가를 해보니까 150이었던 것이 5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져서 5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 주식이나 이 토지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이익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영업이익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업하고는 관계가 없다. 영업하고는 관계가 없다. 영업하고 관계없고 그 영업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 아니면 토지 이런 것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포괄 이익인다. 그래서 플러스가 났으면 기타 포괄 이익이 드는 거고 마이너스가 났으면 기타 포괄 손실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가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요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그게 총 포괄 이익이 된다. 총포괄 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건데, 요 부분 아까 설명드린 이게 토지나 아니면 이렇게 주식 같은 경우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을 재평가해서 왜냐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재평가를 해서 그때그때의 어떤 그 가격을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수익으로 이익으로 계산하든 손실로 계산하든 그래서 그것을 더하든 빼든 해서 계산하면 총포괄 이익.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단기 순이익까지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손익계산서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까지 계산한 게 이제 국제규격에 의해서 그렇다네. 국제규격에 의해서 이제 포괄
이익이나 포괄 손실 요거까지 계산해서 총 포괄 이익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국제 규격에서 나온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지 수익하고 이익을 구분하셔야 되고, 하나 더 생각한다면 아까 총포괄 수익하고 총포괄 손실, 총포괄 이익하고 총포괄 손실, 그게 뭐냐, 그것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 만약에 있으면은 이제 그걸 평가를 해서 이게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다. 이제 그것을 반영시킨 것이 총포괄 이익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손익계산서에다가 앞에다가 포괄을 써가지고 포괄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제 규격에서 손익계산서를 계산할 때는 포괄 손익계산서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야 그게 국제 규격에서 얘기하는 손익계산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별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 수익계산서가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포괄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이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돼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게 이제 이게 다트라는 게 있어요. 다트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이 다트라는 걸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튼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재무상태표, 그 현금 흐름표, 그 지금 설명한 손익계산서, 그 손익계산서에서 아까 제가 그 이익하고 수익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걸 구분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포괄자가 들어가면 그게 뭔지 이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수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것은 이제 이 표로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나오겠죠. 이제 실제로 보면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해석을, 지금 설명한 거 이런 것들 이해하면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어떤 종목을 고를 때 이 손익계산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아무튼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잠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